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그치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게 아니란다. あの日、星が降った日、それはまるで夢の景色のようにたいた空に美しい眺めだった。你记号着西和我在一起的时候了。 Rock ain't about getting loaded and being a jerk. One great rock show can change the world.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점오 에피소드 마지막 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금요일의 가치를 올려드릴 저 가티가 오늘의 DJ로 돌아왔습니다. 와! 네, 열띤 반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지금 제 앞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꽁님, 오도님, 닉님입니다. 저랑 닉님은 당금 어워즈 녹음으로 최근에 얼굴을 봤었는데 꽁님과 오도님과는 뭐 사적으로는 뵌 적 있지만 너무 오랜만에 녹음을 함께해서 감회가 새롭네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금손 꽁입니다. 와. 저는 저번 주에 사실 녹음에 참여했었지만 가티님과 닉님과 오도님과 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는 일주일간 그림을 그리면서 지내기도 했고 요즘 또 새로운 게임을 하게 돼서 그걸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거대한 막내 우도입니다. 와. 네. 아마 3.5가 끝나면 이제 막내가 더 이상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오. 그런 예감을 자꾸만 요즘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최근에 녹음 주제가 영화로 정해지다 보니까 패널분들이 정해주신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었지 하면서 뭐 지난 추억을 되새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중국어 대사를 되게 어불성설로 하긴 했는데 아마 중국어 전공하시는 분들은 제 대사를 듣고 많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예고 감사합니다. 네. 성조가 비록 하나도 없는 중국어였지만 나름대로 연습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2학년이니까 네. 새내기가 끝났네요. 네, 새내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개강 준비도 하고 슬슬 뭐 포토샵도 배우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도가 네. 새내기가 아니라니. 네, 벌써. 감사합니다. 네, 닉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거 참치면이라 해야 되나요? 생선면이라 해야 되나요? 네, 참치면 닉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일단 스크로브락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 한 5번 돌려보면서 분석했던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영화를 나머지 진짜 공부하셨네. 네네. 오늘 녹음에 사용될 영화들 공부도 했는데 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시간 이동물 영화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네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가치를 올려줄 저 가티는 사실 지금 이 타이틀을 바꿔야 될지 고민이에요. 왜죠?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랩을 자주 하는 가티로 해야 되나 랩티가 되어버린 가티로 해야 되나 넵. 지금 아주 고민 중입니다. 타이틀을 바꿀지.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그냥 바쁘게 지냈는데 바쁘게 지낸 것 같으면서도 뭔가 한 게 없는 그런 주를 보냈어요. 일단 당금 저희 시즌4 너무 많은 지원자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맞아요. 정말 네. 정말 고민이 너무 많은 한 주였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동아리에서도 임원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리크루팅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 막상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는 네. 저 개인적인 공부가 되는 한 주는 아니어서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멤버분들의 근황을 모두 들어봤고요. 지난 점오 에피소드 우리 꽁님이 참여했던 에피소드에서는 멤버들이 미니게임으로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오늘은 우리가 진솔하면서도 또 다소 코믹스러운 토크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인트로와 저희의 근황 토크를 통해 이미 주제를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의 인생 영화입니다. 네, 사실 요즘 방학인데도 코로나로 인해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넷플릭스, 왓챠에 있는 영화와 드라마에 파묻혀 계신 분들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국을 고려해 우리 멤버분들이 청취자분들께 자신의 인생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패널분들이 과연 어떤 흥미로운 영화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의 금공강을 듣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소개할 영화는 바로 우리 꽁님의 인생 영화 너의 이름은입니다. 우선 꽁님,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토모리 마을이라는 곳에 사는 시골 소녀 미츠하와 도쿄에 사는 도시 소년 타키가 일본의 유성이 관측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서로 몸이 바뀌게 되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꽁님, 근데 왜 이 영화가 꽁님의 인생 영화일까요? 이 영화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네, 사연이 있죠, 당연히. 네,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영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특히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질 않아요. 제가 좀 소리에 예민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흥행할 때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간간히 OCN에서 틀어주는 그거를 살짝 알죠. 네, 짧게 봤었는데 21번, 44번, 76번.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같은 감독님의 또 다른 작품인 날씨의 아이가 개봉을 해서 그리고 그걸 정말 좋아하는 막 일본까지 가서 그걸 보고 온 사람이랑 같이 극장을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왜 너의 이름은 흥행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날씨의 아이는 정말 그림이 너무 예쁘고 연출도 너무 예쁜데 스토리가 그리고 흥행에도 실제로 실패를 했었죠. 네. 그래서 너의 이름은 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흥행을 한 걸까? 해서 찾아봤는데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 제가 영화를 정말 안 봤지만 인생 영화 중에는 속하겠구나 해서 들고 왔습니다. 우신 영화가 별로 없는 거죠? 영화를 보시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저한테 울림을 줬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 다른 패널분들은 너의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네. 일단 저는 사실 그 너의 이름은 개봉 당시에 안 보려고 했어요. 뭔가 왜죠? 영화 포스터 자체가 이거 혼모노들이 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홈모더라뇨.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너무해. 아니 뭔가 저도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데 좀 되게 섬세하게 깊게 들어가서 즐기시는 분들이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해서 안 보다가 네네. 며칠 전에 봤는데 네. 울었어요. 오. 너무 아련한 거예요. 맞죠? 이게. 맞아요. 너 아련하죠. 너무 아련했던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뭐라 하죠? 중간에 네네네. 남자 주인공 이름은 뭐였죠? 타키가 그 좋아하는 누나랑 데이트하러 가고 네네네네. 오쿠데라? 네, 맞아요. 그때 미츠아가 내가 가면 어떨까 하면서 도쿄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3년 전에 타키라서 못 알아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막 울었어요. 아니 스포일러주의도 안 하고 다 스포를 해버리시면 어떡해. 아니, 중간이라 마지막은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건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저희 패널분들께 여쭈어보고 싶었던 게 네네. 이 영화 설정이 남녀가 서로 바뀌는 거잖아요. 몸이 바뀌고 어떻게 러브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만약에 현실에서 누군가와 뭐 꼭 현실에서 존재하는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몸이 바뀐다면 나는 어떤 존재와 몸이 바뀌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경우가 생각을 했는데 약간 결이 비슷해요. 하나는 영국 왕실의 뭐 손자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왕가. 한번 영국 왕실에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 영국 왕실에 있는 누군가와 몸이 바뀌고 싶다. 우리 왕자님.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왕자 혹은 공주랑 몸이 바뀌고 싶다. 그러면 그 왕자 혹은 공주랑 공주로 설정해야겠다. 그 공주님하고 너하고 몸이 바뀌어서
나중에 서로 어떤 커넥션이 이어지면 어? 제가 연극 왕실의 사위가 될 수도 있지 어? 않아. 너의 이름은 이게 너의 이렇게 이름을 따라가면 대박이다. 약간 신분 상승을 노리시는. 네, 뭐 예시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욕심이 네. 다분하게 보이네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서 페이커님하고 몸이 바뀌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게임은 좋아하는데 게임을 엄청 잘하진 못해가지고 한번 게임을 잘하는 사람의 인생으로도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AOS 게임, 그러니까 롤 같은 게임을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네.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어떨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페이커님이랑 좀 바뀌어보고 싶어요. 아, 근데 페이커님도 꽁님의 인생을 뭔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이유 왜죠? 없는데. 왜지? 이유 없는데. 뭔가 둘이 잘 맞을 것 같아. 에? 그냥 칭찬인가요 이거? 아, 칭찬이죠. 페이커님도 네. 그림 잘 그리는 손 네. 하나 갖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 게임도 잘하는데 그림도 이제 잘 그리게 되는 거지. 아, 네. 완전체죠 이제. 세상에. 저는 사실 특별하게 평소에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평소에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그냥 잔잔한 노래 말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지르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부르면 그 목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아쉽다 해서 언제 한번 노래를 진짜 시원시원하게 잘 부르는 사람이 돼서 한번 고음을 시원하게 질러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막간 질문인데 네. 오도님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는 누군가요? 최고의 가수요? 네. 몸이 바뀐다면 그분하고 바뀌는 게 좋으니까. 그니까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니까요. 과연? 과연? 저는 지금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유 씨 하겠습니다. 아이유와 몸이 바뀌고 싶다. 이거 조금 이거 약간 조금 욕망 아닌가? 이것도 약간 인연을 만들어서 아이유와 인연을 만들어 보고 싶다. 타키와 욕심이 다분해요. 예. 타키와 미츠아처럼 그렇고 뭐, 그런. 네 인연이 생기겠죠. 네. 어쨌든. 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닉님. 닉님 제일 궁금하다. 저요? 노래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랑 몸이 바뀌고 싶어요. 누군가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잭 와일드라는 기타리스트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 저도 몰라요. 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저기 검색해 보세요. ZAKKWYLDE인데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고요. 네. 이분이 정말 헤비메탈 전성기에 활동하시던 분인데 키 아. 190cm, 와. 몸무게는 잘 모르겠지만 딱 봐도 근육질에 금발 장남, 수염이 덥수룩하게 긴 바이킹 와. 기타리스트입니다. 와, 멋있게 생기셨어요, 되게.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는 더 멋있었어요. 지금은 약간 프로레슬러인데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외형도 너무 멋있고 목소리도 멋있고 기타도 잘 치고 완전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진짜 멋있으시네. 하루만 바꿔보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면 네네. 이 기타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타가 지금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되면 너무 1억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네. 세상에. 저는 그걸 팔아버리시겠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왠지 다들 욕망이 자본에 있고 그런. 꽁님만 순수하네. 그니까요. 그러게요. 나만 순수하지? 그러면 이제 꽁님 픽의 너의 이름은 명대사 명장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꽁님 인트로 때 하신 우리 꽁님의 명대사 일단 무슨 뜻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또 아울러서 명장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되도 않는 일본어로 말했던 그것의 그 번역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날 별이 무수히 쏟아지던 날, 그것은 마치 꿈속 풍경처럼 그저 한없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왜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이게 굉장히 초반부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제 타키랑 미츠아가 이걸 교차하면서 초반에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모든 영화의 시작점이자 끝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무수히 많은 별이라는 게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유성이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미츠화와 타키가 그걸 바라보면서 서로 그 생각을 교차하는 장면이
미츠하가 바라보는 유성과 타키가 바라보는 유성이 서로 다르게 처음엔 다르게 받아들여지다가 나중에는 결국 같은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대사를 좀 명대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인상이 깊은 장면이나 대사가 있었나요? 너의 이름은에서? 아, 이거 말하면 스포 되지 않을까요? 자, 스포주의 여러분 네. 딱 1분만 음성 삐링삐링. 혹시 안 보신 분들은 1분만 음성을 아, 저부터 얘기를 하면 네네. 뭐 글자에 뭐가 적혀있는지 얘기를 안 할게요. 영화 후반부에 주인공이 여자 주인 넘어져요. 팍팍팍팍 이러면서. 그러다가 전의를 상실하고 손바닥을 보는데 이 세 글자가 적혀있는데 이걸 보고 대사는 조금 오글거렸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맞아. 이렇게 하면 뭐 너를 기억할 수 없잖아. 이렇게 달려요. 일본 만화 그 특유의 전형적인 네, 뭔지 오글거리가 알아요. 명장면이 합쳐졌어요. 맞아요. 네. 이러면 이름을 기억할 수 없잖아라고 네. 했었던 것 같네요. 너무 제가 기억나는 건 되게 유명한데 그것 또한 무스비. 맞아요. 그때 되게 유행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뭐만 하면 네. 모습이 뭐 네이버 댓글에 그냥 무습이. 맞아. 네. 이것도 모습이 저것도 모습. 그래서 그때는 영화를 안 봤으니까 아니 얘네가 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저도요. 맞죠. 그게 유행처럼 번져나와.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모습이라는 맞아요, 게. 맞아요. 약간 인연이 있다. 네. 네. 모든 것에는 인연이 있고 모습이라는 게 있다. 그런 약간 그런 건데 뭐만 하면 모습. 무습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네.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무습이가 방금 꽁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떤 인연의 끈이 있다. 정말 사람 사이에 운명 같은 인연의 끈이 있다라는 설정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은 혹시 정말 우리 현실에서도 정말 끈끈한 인연의 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와 내가 끈으로 이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무습이라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물건이라든지 사실 모든 게 무습이가 맞긴 한데 근데 저는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저는 무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어떤 인연이 있어서 만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기 앉아서 당금 녹음하면서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것도 결국 무습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너무 멋있다. 되게 의미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당금과 무습이로 이어져 있다. 왠지 절에서 스님에게 깊은 말씀 듣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 천주교입니다. 이거 뭔가 하이라이트 각이다. 아니요. 디디님 괴롭겠는데.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습이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오. 아니, 저는 사실 많이 그 개인주의라서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좀 솔로 플레이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거라서 딱히 막 누군가와 인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굳이 있다면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왜 너무 연인이 될 형식적이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연인. 무습이 아니에요? 이거 곤란해졌어. 편집해 주세요. 편집. 청문회야, 청문회. 해명해. 이거 네 그렇게 하면 무습일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셨죠? 연인. 얘기가 복잡해져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오케이. 이걸로 녹음 다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사실 저도 사실 무스비를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스비라고 그 하나의 단어로 총칭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것 또한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을 몇백 번씩 하고 몇천 번씩 해서 결국에 만들어진 결과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스비라고 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지만 그것 또한 선택의 연속의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직감적인 인연은 사실 느껴본 적은 없는데 뭐 제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당금이나 그런 게 다 그런 선택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멋있었다. 너무 멋있는 너무 말이다. 진지한 얘기를. 야. 너무 진지해서 저는 그냥 가볍게 제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무습이를. 그쵸. 제가 2년 정도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자분이 계셨는데 근데 이게 무습이는 아닌 것 같은 게 이 여자애는 저를 무습이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런. 근데 저는 정말 강렬하게 이 여자애 나는 이어져 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여인이다. 아이고.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아닌 걸로. 그것 또한 모습이. 그것 또한 무습이다. 네.
네, 이제 너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영화는 바로 오돈님의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피아노로 유명한 영화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사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셨는데요. 오돈님, 이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일단 청취자분들께 스포주의 한번 띄우고요. 이 줄거리 자체가 스포라서 그쵸. 일단 샹룬이라는 남학생이 음악학교에 전학을 오는데 거기서 샤오비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둘이 인연을 쌓아 나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샤오미는 과거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피아노 곡을 빠르게 치면은 느리게 치면 현재로 넘어오고 빠르게 치면 다시 과거로 가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그게 그 한 대의 피아노에서만 그 시간 이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그 피아노가 들어있는 교실이 조만간 철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샹루는 샤오이를 못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샹루는 선택을 하게 된다. 결말까지는 이렇게. 근데 소개만 들어도 솔직히 네. 어렵다. 네. 그니까요. 어려워. 타임은 리프물입니다. 네, 참 어려운 영화. 네, 네.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돈님 왜 이 영화가 인생 영화예요? 뭐 사연이 있어요? 인생 영화라기보단 되게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 저도 사실 학교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었어요. 이거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영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 대결 장면이 딱 나오는 순간 맞아요. 이제 학생들이 열광을 하죠. 그쵸.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보기에 너무 멋있어 보이고 따라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좀 친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야, 너 말할 수 없는 비밀 칠 줄 알아? 그러고 그래서 애들이 따라라라라 치면은 우와 대단하다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로도 되게 제 마음에 든 구석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저는 좋은 영화로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패널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안 좋은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네. 오도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피아노 네. 좀 치는 사람들한테 야, 너 이거 칠 수 있어? 제가 그걸 좀 많이 당했거든요. 이게 많이 당했다기보다 약간 그걸 치고 있으면 뭔가 주위에 사람이 있어. 항상 있어요. 꽁님 피아노도 잘 치세요? 제가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다가 중학생 때까지는 이제 노선을 변경해서 공부 쪽으로 갔던 건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저희 중학교에서는 그냥 뭐 합창대회 하면 반주자 나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막 피아노를 치는 사람으로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뭐 너 그 흑건 뭐 그런 거 칠 줄 아냐고 이제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네, 맞아요. 배틀에 나오는 네. 세 곡이 네. 쇼팽의 흑건을 그 리메이크한 거랑 네. 흑건 백건이랑 이제 쇼팽 왈츠를 리메이크한 거랑 이제 두금삼이라는 곡이잖아요. 네, 맞아요. 두금삼은 두 명이서 쳐야 되니까 내가 못 치고 이 두 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쳐줬어요. 네. 그거랑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이 빠르게 치면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노래인 비밀이라는 네. 그 네. 노래도 어떻게 연습을 해가지고 쳤는데 애들이 정말 좋아하길래 그때 관심 받는 게 좋아가지고 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힘들었던. 근데 보고 싶다. 꽁님 피아노 치는 거. 지금은 좀 못 쳐요. 근데 제가 사실 맨날 애들한테 쳐달라 그랬었거든요. 못했어. 죄송합니다. 이제 말하지만 그게 약간 테크닉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감성보다는. 네. 그래서 손을 엄청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 중학생 때 그 짧은 손가락으로 했던 기억이 막 나요. 저도 피아노에 한창 빠져가지고 그 주제곡인 시크릿을 되게 한창 연습했었는데 그쵸. 그게 되게 멋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피아노 뒤에 오른손은 가만히 두고 왼손을 오른쪽 왼쪽으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그쵸. 연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포기했다.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야. 감사합니다. 역시 당금의 금손.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오도님께서 네. 초반에 보여주신 훌륭한 중국어 연기에 대해서 여쭤볼 차례입니다. 일단은 대사 뜻이 뭔가요? 이게 사실 대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한번 잘랐어요. 네네네. 그냥 원어 그대로 이제 원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오케이. 한번 뜻을 한국어로 알려주세요. 말하면 언젠간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나랑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여주인공이 샤오위가 하는 대사예요.
그래서 사실 샹룬이라는 사람은 샤오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인상을 받았어요. 되게 불안해하고. 근데 샤오이는 아무래도 과거에서 현재로 좀뭐 과정을 거쳐서 온 인물이다 보니까 되게 현재를 중요시한다라고 저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이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어서 그게 사실 저는 되게 저의 가치관이랑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현재를 저도- 중요시하자. 네, 저도 사실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새로운 걸 하자라는 파여가지고 네, 그런 면이 되게 저랑 비슷해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멋진 가치관이군요. 감사합니다. 다른 패널분들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없어요. 이거 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아요. 피아노 장면 빼고? 피아노면 빼고. 근데 이게 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여자를 흔들리게 하면 안 돼. 이게 맞아요. 아니 남자가 맞아요. 잘못했어. 이거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네. 청취자분 이거 한번 그쵸, 보세요. 그쵸. 네. 아니 왜 좋아할 거면은 그냥 깊게 좋아하지 왜 이렇게 흔들리게 하냐고. 맞아요. 다 이거 네. 업보입니다. 주걸륜이 조금 나쁜 남자의 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주걸륜 씨가 나쁜 게 아니고 나쁜 남자가 아니라 샹룬이. 이거는 잠깐만요. 상문. 제가 잘못했어요. 발음을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바보야. 한 사람만 이렇게 깊게 좋아야 되는데 하여튼 얘기하다가 좀 흥분했네요. 너무 웃겨. 네, 알겠습니다. 네, 샹룬이에요. 샹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웃겨요. 꽁님 또 뭐 말씀하려다가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말을 하려 했는데 까먹으셨어요? 네 닉님 지금 얘기가 임팩트가 커서? 너무 임팩트가 커서 저도 오도님처럼 약간 여주인공의 관점에서 영화를 좀 봤는데 여주인공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한테 글귀를 남기는데 이건 뭐 스포가 아니니까 저도 중국어로 해보면 오. 我爱你你爱我吗 나는 널 사랑해 너도 날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샤오이가 너무 그냥 절절했어요. 그러니까요. 여주인공의 마음이 잘 와닿아서 저는 그냥 그 감정 하나로 이 장면을 저는 명장면으로 픽하고 싶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또 남주인공이 화이트로 네 영화를 보시고요. 네, 화이트로 화이트로 에. 뭘 쓰죠? 뭘 씁니다. 에. 그러면 제가 이 영화에서 패널분들께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너의 이름은 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뭐 테마로 잡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같은 테마가 걸렸어요. 맞아요. 타임슬립 영화잖아요. 네. 일단 타임슬립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취향인지? 저는 사실 좀 타임슬립물을 많이 봤어서 그런지 좀 개인 취향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너의 이름은 그런 쪽의 타임슬립은 저는 맞죠. 아니라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도 재밌지만 이해를 못하겠다? 맞아요. 이해가 어려워요. 네.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나온 테넷이란 영화 아시나요? 네. 보셨나요? 보진 그게- 않았는데 들어봤어요. 그게 제 생각엔 타임슬립의 진수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 영화가.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맞아요. 왔다 갔다 해서. 그게 막 OST 네. 부금도 막 거꾸로 돌렸다가 돌아온다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임슬립 영화를 좋아하진 않아요.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처럼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은 에? 영화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만인가? 타임슬립이 네. 확실히 이해하기가 힘들긴 네, 한 것 맞아요. 같아요. 한 번 흐름을 놓치면 진짜 자기 혼자 막 흘러가 버리니까. 맞아요. 네. 이게 저처럼 생각을 10초 이상 못하는 사람은 응? 중간에 보면 안 돼요. 고민하다가 또 플롯을 또 놓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만약에 저희가 타임슬립을 할 수 있다면 피아노를 쳐서 샹룬이나 샤오이처럼 발음 조심하세요. 샹룬과 샤오이처럼 피아노를 쳐서 다른 시간대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간대로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중학생 때로 가보고 싶어요. 오.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 때는 되게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지금도 물론 얌전한 아이지만 그때는 더 조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대체 얼마나 조용했을까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이야 물론 제가 말하는 동아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책 읽고 문제집 풀고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오. 정말 우와. 범생이의 전형이셨군요. 네. 그니까 음. 상상을 못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잘하는데. 혹시 그래서- 그때 네. 안경도 썼었어요? 두꺼운 뿔테 안경에 어떻게 하셨어? 보고 왔나 보다. 뭔가 지금 상상해봤어요. 오도님의 중학교 생활. 와, 고등학교 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고등학생 때는 좀 나아졌는데 중학생 때는 정말 그 다들 아시죠? 네모난 뿔테 안경 네. 쓰고 검정색? 검정색 쓰고 검정색. 맞아. 그리고 그 뿔테를 쓰면은 또 코가 강조돼 보여가지고 코주부 안경 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코주부 같다고 많이 놀렸었어요. 어떡해. 아니 가티님 거의 피아노 직접 쳐가지고 오던님 전생 보고 온 거. 옛날 보고 온 거 아니야? 사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맞아요. 그랬거든요. 아. 네. 그러면 꽁님은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7살 때로 가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어. 그때 부모님이 학원을 어딜 갈지 정하라고 했단 말이죠. 피아노 학원을 갈지 미술 학원을 갈지 정해를 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피아노 학원을 선택해서 뭔가 중학생 때까지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7살 꼬마한테 가가지고 야 미술 이러고 싶은 이러고 싶은 네. 아, 그러면 닉님은요? 저는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둘 다 중학교 때네. 네, 이게 중학교 시절이 이제 저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오도랑 정 반대로 지냈거든요. 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공부 안 하고 학교에 아주 난리는 양 킹카셨나요? 양 아니 그게 그런 치는 아니었고요. 제가 그 락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빠졌거든요. 예, 이 시기에 한참 중2병 막 발달할 때 이때 락을 접하면 사람이 망가져요. 근데 대신에 삶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때 네. 네. 하루에 일단 집에 돌아오면 4시였으니까 새벽 4시까지 기타를 쳤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와. 했었죠. 우와 대단하시다. 네, 그리고 2시간 자고 아침 먹고 다시 학교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와. 그럼 기타 실력이 그때 만들어진 거군요. 중학교 때.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만 발달하고 그 이후로는 발전이 없어요. 엥? 연습을 안 해서. 그때 이미 뭐 정점을 찍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아닙니다. 본인이 곡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준인 거 아니에요? 곡은 만들 수 있어요. 야, 와. 네. 빨리 당금 로고송 만들어야겠네. 맞아요. 빨리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하면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될 거예요. 아닙니다. 어쨌든 그때 학교 축제도 준비하고 오. 저는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유가 저희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학교 축제에 헤비메탈을 했던 동아리였어요. 저희 와. 동아리가 대단하시다.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막 열광하지 않았지만 저희 헤비메탈을 했던 그 밴드 친구들은 그냥 스스로 되게 재밌었고 아직까지도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야, 그게 진짜 좋죠. 락을 좋아하시네. 맞아요. 이게 약간 다음 영화에 대한 스포입니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약간 무스비 이야기랑 연관돼요. 제가 2년 동안 짝사랑했던 여자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네. 저도 중학교 때 돌아가서 우와. 사실 짝사랑만 하고 그때 고백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서 사이더라도 좀 고백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돌아간다면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 영화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당금의 고추참치맨 닉님의 영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닉님께는 제가 특별히 직접 영화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프닝 대사하고 방금 닉님께서 어떤 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았을 때는 무슨 락 영화인 것 같은데 과연 뭔가요? 제가 제 차례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요. 그 스크로브락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따가 또 우리 가티님 영어도 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네. 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수입이 없는 백수 기타리스트가 자기 친구를 사칭을 해서 사립학교 땜빵 교사로 들어가요.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을 꼬드겨서 성인들만 나갈 수 있는 밴드 컨테스트에 나가서 맞아.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결국엔 아이들하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맺고 결국엔 방과후 활동 선생님으로 일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닉님 이 영화가 왜 인생 영화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거를 제가 제 주변 친구들은 학교에서 보여줬다고 했었거든요. 음악 시간에.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고 뭐 OCN이나 이런 CGV 같은 데 가면 TV 채널 중에 가끔 네네네. 영화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마지막 장면을 봤었어요. 아. 밴드 콘테스트에서 노래 부르는 노래 장면. 부르는 장면. 맞아. 와, 근데 그게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 영어 자막, 한글 자막도 되게 우리 한국 중고생들한테 들려주면 많이 공감할 것 같은 그런 가사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는 건 많은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근데 막 이걸 맞아요. 락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니까 그게 제 마음이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공감합니다. 어떤 맞아요.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되게 뭐 가볍고 즐거운 오락 영화 같으면서도 되게 철학적인 뜻을 담고 있는 맞아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이 스쿨 오브 락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이 영화가 뭐 물론 그렇게 평가되고 있기도 하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교사만 성장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함께 성장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교장 선생님도 등장하셨죠? 성장하시네. 그렇죠. 이제 거기 나오는 뭐 자기를 너드라고 칭해서 뭐 나는 락밴드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래가지고 막 위축되어 있던 친구도 락밴드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잘 표출해내고 당당해지는 뭐 그런 성장물인데 그래서 코미디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교육학과 입장으로서 되게 아 비유가 좋다. 그쵸, 되게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도 그 마지막 공연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봤었던 게 이거 삐 처리 좀 해주세요. 네. 그 마지막 공연에서 뭐 오늘의 숙제는 엿먹어 막 이렇게 나오는 네, 그게 있는데 아 좋아 좋아. 네, 되게 그 장면이 저도 인상 깊었어요. 진짜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 내서 못 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도님은요? 저는 사실 그 주인공이 사기죄로 고발 안 당한 게 참 다행이다라고 범죄죠. 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범죄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항의하러 오잖아요. 그 음. 들키고 나서 맞아. 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낸 게 참 대단하다라고 그런 실력이면 진짜 어딜 가도 성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코미디 영화니까요. 네. 아무래도. 코미디 영화니까 다들 와 웃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이었으면은 아 사기죄로 고발당했겠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락 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네네네. 대회 자체도 성인들이 나갈 수 있는 건데 막 그 매니저로 일한다고 해야 되나 활동한다고 해야 되나 그 친구가 뭐 우리 시험보다 썸머 네. 썸머. 나가게 친구가. 해달라고 그것도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그것도 않나. 사기죄에 해당되죠. 그니까 네, 애들이라서 봐줬다 이런 느낌. 네. 근데 약간 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그런 매개체로 이용한 거니까 저는 그래도 그냥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닉님께서 아주 본토 발음으로 오프닝 때 얘기해주신 명대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락에 대한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대사인데 싶어요. 그러면 닉님 픽의 명대사와 그 대사에 해당하는 명장면 한번 저희에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대사를 왜 골랐냐면요. 이 대사를 자체를 그냥 한국어로 돌리면 락을 한다는 것이 술에 쩔어서 바보처럼 지내는 게 아니야. 하나의 위대한 락 공연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은 사실상 클라이막스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흘러가듯이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왜 골랐냐면 이 스쿨 오브 락은 전체적인 면에서 단 두 개의 면으로 대립해서 나눠보면 부모님의 측면하고 학생들과 주인공의 측면을 나뉘어요. 네. 이 말은 즉 락을 하는 걸 학교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측면과 락을 하는 게 오히려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나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자의 생각이 왜 생기냐면 지금껏 뭐 언더그라운드든 오버그라운드든 락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태들이 사실 좋지 못해요. 맞아요. 네네. 락을 하면 불량스럽다 혹은 정신 상태에 안 좋다 맞아요. 뭐 날라리다 사실 이런 단어들밖에 생각이 안 머리 나요. 쫙 기르고. 맞아. 네, 약 네. 같은 것도 생각나고 막. 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히 락을 애들이 한다? 싫겠죠. 그쵸. 네. 근데 주인공은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락을 한다고 해서 술을 마시고 바보처럼 지내는 게 그거에 락을 하는 게 아니다. 락을 할 거면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등신처럼 지내지 말라. 야, 네. 그 대사가 바로 제가 말한 대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명대사로 골랐습니다. 야, 락앤롤의 정신이네요. 야, 멋있었습니다. 아주 네. 인상 맞습니다. 깊었어요. 맞아요. 네, 방금 거 삐처리 해달라고 디디한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삐처리 할 게 많네요. 디디 파이팅.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또 있어요. 이게 초반부인지 언젠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거의 초반부일 거예요. 애들이 클래식 음악 수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원래. 네네네.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주인공이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자기 기타 매보게 하면서 맞아요. 막 그 치게 장면. 하고 음. 드럼도 막 투두두 치게 하고 맞아요. 첼로 하는 친구 보고 베이스 치게 하고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잭 블랙이 엄청 심취해가지고 막 락 음악을 막 노래도 직접 부르면서 막 고개도 살짝 가닥가닥 하면서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데 그게 진짜 락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물론 독단적으로 행동하긴 했지만 그 락을 사랑하는 열정만큼은 누구한테도 비길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좀 인상 정확합니다. 깊게.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 교장 선생님도 마지막에 이제 좀 진짜 자기를 찾게 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꼰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쵸, 분이 꼰대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던 분이 그쵸. 또 자기를 찾았다는 걸로 봐서 이게 무작정 진짜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 보라고 만든 거구나. 네,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그 락이라는 어떤 비유 그리고 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꿈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영화 명대사로 그 콘테스트 때 어떤 학생이 그 아이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영어로 해보면 Chill down, man. Rock isn't about getting A. 그랬거든요. 예. 락은 예. A 받는 게 아니다. 아, 그냥 즐기는 거다. 아, 그리고 듀이 우리 주인공 잭 블랙 배우분이 같이 밴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현실을 선택해서 얹혀 살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슈니블리. 네, 슈니블리한테 너는 꿈을 포기하는 게 쉬웠겠지만 난 절대 아니야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저 자신한테 자문했어요. 나는 이런 꿈이 있을까? 지금 듀이의 락처럼 정말 내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지금 그런 피 끓는 일을 찾기보다는 되게 현실만 고려하면서 지금 일을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로스쿨을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고시를 봐야 되나? 아니면 언론 쪽을 생각해야 되나? 어느 쪽이 가장 리스크가 적지? 어느 쪽에 내가 가장 먹고 살기 편하지? 사회적 명성도 유지하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로 벌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자아 그쵸. 비판을 해보면. 공감이 그래서 됩니다. 듀이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네, 너무 진지했네. DJ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좋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스쿨 오브 락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녹음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제 인생 영화를 여러분과 청취자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전우치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봤죠. 그럼요. 저는 보셨고? 제대로 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녹음 앞두고 그냥 어떤 네네네. 내용이지만 그럼 영화 전우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 영화는 암살 그리고 타짜를 만드신 최동훈 감독이 2009년에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본 영화인데요. 아. 네. 12월 23일에 개봉했거든요.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세상에.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 때 가족들하고 제가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에 그 눈을 뚫고 명동의 극장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온 가족이 함께 봤거든요. 아무튼 이 영화는 조선의 망나니 도사 전우치가 누명을 써요. 스승을 죽였다는. 네. 스승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500년 동안 의식 없이 어떤 지하 감옥 혹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림에 갇혀요. 그냥. 네. 갇히고 이제 현대에 와서 2000년대에 깨어난 거죠. 현대에서 깨어나서 어떤 요괴들을 잡고 그리고 요괴들의 수장 그리고 스승의 원수인 서화담 도사 서화담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이게 왜 가티님 인생 영화인가요? 아 이게 사실 전우치를 인생 영화라고 했을 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막 진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저는 맞아요. 담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인생 영화라는 게 네. 굳이 꼭 엄청 진지하고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봐도 재밌고 질리지 않고 그 초등학교 때 본 영화인데 저는 아직도 보거든요. 아. 내가 10번 이상을 봐도 재밌으면은 그게 내 인생 영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가져왔습니다. 오. 네. 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동생하고 그렇게 도술놀이를 했어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상상했어. 5학년 때. 네. 너무 귀엽다. 맨날 부채 촥 펼치고 아, 칼 같은 네. 거. 참. 본인들 도사인 것처럼. 네. 네. 그러고 막 대사도 하시면서. 네, 맞아요. 근데 또 가티님이 오프닝에서 네. 또 기깔나게 강동원처럼 인트로 대사를 해주셨잖아요. 네.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게 아니란다가 어디서 나온 대사예요? 아, 이게 하나 질문을 정정해 드리자면 이게 사실 김윤석 씨가 한 대사입니다. 아, 서화담. 그래요? 네, 악역이 한 대사고요. 악역 맡으신 제가 배우분이 한 기억이 대사입니다. 잘 안 나서. 아,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둘이 이제 현대에 와서 마지막 결투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전우치가 사실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나 드리면 원래는 어떻게 보면 가짜 도사에 가까웠어요. 부적으로만 도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윤식 배우분이 스승인데 이 배우분이 대사를 하나 남기십니다. 이 대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 이게 구미가 한 것처럼 한번 접신을 해봐야겠다. 백윤식 배우. 좋아 좋아. 백윤식 배우 알겠습니다. 저에게 들어와 주세요. 좋습니다. 넌 결코 진정한 도사가 될 수 없어. 왜요, 스승님? 이건 성대모사 안 성대모사 포기할게요. 알겠어요. 마음을 비우는 법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진짜 도사가 되려면 마음을 비우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이제 전우치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비우는 법을 깨닫고 진짜 도사가 돼요. 근데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처음에 서화담한테 밀려요. 김윤석 씨한테. 그래서 김윤석 씨가 이제 전우치가 뭐 바람 부는 뭐 도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딱 이제 저는 이 장면에서 전우치가 아니라 서화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게 멋진 좀 악역. 사이코패스 같은데 네? 악역한테 좀 끌릴 때가 있어요. 아이 그게 조커 뭐. 이런 맞아요. 역할. 뭐. 이게 딱 서화담 씨가 딱 이제 부채를 진짜 쫙 펼칩니다. 피 묻은 부채를 펼치고 약간 가소롭다는 듯이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게 아니란다 하면서 바람을 쫙 날리세요. 와 간지난다. 이제 딱 날아오르시면서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게 아니란다 하는데 그게 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네이버에 포털에다가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게 아니란다 치니까 이거를 명대사로 뽑지 않더라고요. 블로거 분들이. 네, 그래서 진짜 저만의 명대사인 것 같아요. 제가 뽑는 저와 제 동생의 서로 그러면서 놀았거든요. 부채 둘이 딱 들고 계속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게 아니라. 부채 딱 집에 있으면 부채 약간 옛날 부채 들고 쫙 펼치고 아.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게 아니란다.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게 아니란다만 했을 것 같은데. 상상하니까 네. 너무 웃기네요. 맞아요. 동생이랑 귀여워. 바람은 부는 게 아니란다면서 어떻게 부는 건데? 너무 귀여운데요? 어떻게 부는? 그러면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전우치란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냥 사실 뭐 제대로 본 적이 없긴 한데 그냥 코믹 영화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냥 전우치에 대한 그 내용을 약간 설화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죠. 그 내용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강동원 씨가 동원 창치님께서 엄청 연기를 잘 해주셨기도 하고 그렇게 코믹스럽게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또 브금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약간 전우치가 자기 황제인 것처럼 맞아요, 부름에서 맞아요. 그 내려와가지고 네. 그러다가 막 자기 원래 모습으로 샥 변신해가지고 막 사람들 골리는 모습에서 막 옆에서 대놓고 태평소 불고 북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럼 우리 닉님, 우리의 고추 참치 닉님은 동원 참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리 같은 동종인 참치 형. 근데 우리 참치 형을 제가 영화 볼 때 우리 참치형이. 배역을 맡은 배우분에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스크로브락도 잭 블랙한테 빠져들어서 잭 블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영화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참치 형님은 역사물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자롱을 되게 잘. 정말요? 왜냐하면 이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부패한 관료 역으로 출연한 영화가 있어요. 강동원 씨가 출연한 것 중에. 군도 군도. 군도. 하정우 씨랑 나온 거야. 그쵸. 네. 그때 포스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약간 옛날 한복 스타일 같은 거 입고 나오시면 키도 워낙에 크시고 네. 마스크래. 여기 마스크 색깔처럼 하얀 피부. 그리고 완전 흑발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쵸. 네. 저랑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셨네요. 저는 역사물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극에는 별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목소리 강동원 톤이나 씨가요? 네, 말투가 너무 깨는 거예요. 사극. 근데 뭐 개인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런 느낌, 약간 섹시 검객 이런 느낌이 나고 싶어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약간 네. 전우치에서 강동원 씨 눈빛을 보고 그 유명한 우산씬 있잖아요. 늑대요인가? 네. 네. 그쵸. 그 거기서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걸 보고 느꼈는데 강동원 씨는 진짜 약간 잘생긴 또라이 역할이 잘생긴 돌 플러스 아이. 네. 잘 또. 약간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처럼 되게 뭔가 쟤는 얼굴은 괜찮은데 왜 저러고 다니지 싶은 역할이 왜 저런다니. 강동원 씨 말고 강동원 씨가 맡은 배역이 싶은 배역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전우치도 그렇고 하긴. 늑대 욕도 그렇고. 맞아.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나 하자면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악역이 너무 멋있어요. 김윤석 배우가 맞아요. 진짜 멋있어요. 맞아. 뭐 악역이긴 한데 전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실 전우치보다 김윤석 씨한테 더 끌렸거든요. 그 바람은 그렇게 부는 게 아니란다 해서. 그쵸.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한국형 코미디와 판타지를 약간 결합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의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저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백윤식 씨의 대사가 마음을 비우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갑자기 진지한 내용인데 너무 현실에 너무 치여 살잖아요. 근데 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너무 힘들 때는 가끔 마음을 비우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그렇죠. 결과를 내기 위해 답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이 영화를 요즘 보면서 깨닫고 있어요. 옛날에는 재미에만 집중했다면 요즘 볼 때는 영화의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점오 에피소드는 나의 인생 영화를 주제로 꾸며보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자신의 영화를 짧게 어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화인 전우치의 경우 우울한 시기를 겪고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은 청취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꽁님 한번 어필 부탁드릴게요. 너무 강한데. 네. 제 영화인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에 뭔가 자신의 인연을 찾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나에게도 인연이 있을까? 내 운명은 누굴까?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한테 되게 따스하고 애틋하게 그런 감정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네, 오도님. 제 영화인 말할 수 없는 비밀은요. 옆구리가 시린 시기를 겪고 있는 슬퍼. 더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기 대만 영화의 그 부드러운 감성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닉님은요?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사춘기 시기를 겪고 있는 10대 혹은 뒤늦게 사춘기가 찾아온 20대들에게 추천합니다. 강렬했다. 너무 강렬했다. 네. 너무 좋은 소개였어요. 맞아요. 네. 스크로브락 다시 봐야겠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오늘 녹음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2021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디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 요즘,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영화들과 그리고 저희 당근 방송과 함께 안전하게 집에서 1월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과 DJ의 가티, 패널의 또 닉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제 3.5가 아닌 시즌 4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